이런 자리에서 어디에 들어가야지 저기 사실 제일 좋은 자리가요. 동국제관을 공략한다. 그럼 불사조님이 종목 분석할 때 보니까 네. 기본적 분석도 하고 기술적 분석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매출을 일단 많이 봅니다. 매출. 근데 작년에 제가 좀 매출을 보고 했던 것 중에 그래도 좀 걱정은 됐지만 성공한 게 5G였거든요. 작년에는 좀 오를 때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랐는데 사실 재무제표 보고는 투자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5G 같은 경우도. 근데 요새 올라가는 종목 보면 이제 매출이 한 100억 나오는데 1년에 시총 2천억, 3천억. 이거는 일단은 제가 뺍니다. 일단 무조건 빼는 거는 매출이 너무 적은 종목은 빼고요. 영업이익이야 또 마진율이 적게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적 잘 나온다고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출 또 심지어 적자가 나고 있더라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들어가는 편이고 평소에는 일단 아무리 급등을 해도 매출 안 나오는 기업은 일단 빼고 그다음 거래량을 가장 많이 보고 또 이제 그다음에 정배열 상황을 무조건 보는 것 같아요. 정배열에서 우리가 좀 대박이 나더라도 나기 때문에 역배열 종목으로 그래도 가장 크게 성공한 게 재작년에 HLB였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특정 종목 하나가 가장 유명해졌다는 그때 HLB였었거든요. 그래서 HLB 그 종목이 역배열에서 성공한 종목이고 대다수는 이제 정배열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걸 합니다. 그럼 일단은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차트를 보고 그 차트를 보고 거래량과 뭐 정배열일 때 주로 그리고 자산 가치도 많이 보는데 사실 요새 그 맞지를 않아서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 또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계속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는 기준이 매출이고 또 적자인데 너무 또 부채가 많다든지 또 이런 종목들은 좀 빼고 근데 종목별로 부채 높은 데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또 하지만 보통 이제 부채가 너무 심하든지 아니면 매출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빼주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종목은 일단 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지표들을 보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맞아. 멀쩡한 회사들이 없어지고 갑자기 하니까. 성패당하고 갑자기 그거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재무가 좋은 회사를 투자를 하고 만약에 이제 재무가 현재가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또 현재 적자가 많이 나는데 또 엄청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무가 안 좋은 기업을 현재 본다면 반드시 기업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업에 문제는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적자에서 흑자로 턴할 때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재무제표만 보고 할 거면은 올 초에 많이 올랐던 뭐 텍트주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적자고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또 그것만 보고 하면 걸러 또 뺄 종목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회사 문제 없겠다라는 걸 체크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회사에 가장 문제가 있는 걸 뭘로 PBR로 보시나요? 또 유보율도 많이 보는 편이고 이제 자산 총액도 자본, 뭐 부채 이걸로 많이 판단을 하고요. 기업이 일시적으로 또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 향후에 그 매출을 다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현재가 적자여도 투자를 저는 과감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많이 넣고 또 대다수 종목들은 현재 실적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저평가, 중소형주도 아무리 주가 올라가더라도 좀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안에서 움직임을 찾는 것 같아요. 종목. 내가 실제적인 사례로 매출액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익은 할 때 뭐 줄었다가 늘었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았어요.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주가는 안 올랐어요. 저 지금 그런 종목들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종목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팔아야 가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포기한 종목이 몇 종목이 있는데 네. 결국은 다 가죠. 가요. 네. 가는데 네. 포기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되게 뭐 우리가 부동산하고 다른 게 1년 부동산 몇 년 오를 거 한 1, 2주 오르면 또 오르는 게 주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올라도 내가 그 기업이 내 어느 목표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거 없으면 어차피 한 번 오르면 또 이익 실현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가격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가격 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수준할 때 뭐 이익이 네. 덜 나는 요인들을 전화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도 네. 있기 때문에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 업종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근데 증시가 도대체 왜 오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런 공식 자체도 요새는 좀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데 코스피 지수가 작년 제 유튜브 썸네일이 코스피 3000이었어요. 작년 4월부터. 근데 그때는 1500, 1400 이럴 때였었거든요. 거의 뭐 허무맹랑하다는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고 제정신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정말 2000년도에 3000이었잖아요. 코스닥이.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정말 20년 지났는데 과연 이렇게 가치가 없는 건가? 그 당시 때 나스닥도 버블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나스닥 지수, 미국 지수 보면은 정말 황당할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사실 항상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 네. 단타다. 맞아요.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오면은 몇 종목 빼고는 안 된다. 이렇게 실적으로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네. 몇 종목 말고는. 네. 그래서 큰 흐름을 일단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이제 증시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한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인의 힘도 강해졌고 맞아요. 또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큰 장점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찍어 누르는 주체가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증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종목에서도 내 차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는 게 중요하고 물론 이제 뭐 단타 치고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매일매일 내 기준에 따라 손절가를 잡아놓고 하시면 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큰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 큰 기회인 종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대형주로 말씀, 중소형주로. 대형주도 저는 가장 또 크게 좋게 보는 섹터가 건설 섹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차트 잠깐 네. 보여드리면 우리가 뭐 대우건설 네. 갖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본다면 네. 그냥 대우건설의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저는 진짜 건설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요새 집값 자꾸 올라가서 심란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과감하게 이 대우건설의 연봉의 흐름, 연내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GS건설도 있고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2007년도 때 이때 화랑장이 조선주, 건설주가 꽃이었잖아요. 그렇죠. 증권주가. 네, 맞아요. 그럼 이 세 섹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이 비대면 시대 최대 수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섹터까지.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GS건설도 본다면 빅3 건설사, 현대건설까지 보면은 지금 건설주는 이때부터 계속 떨어졌지만 오히려 대우건설도 잠깐 올랐었던 시절이 이때는 이제 경협주. 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잠깐 올랐던 게 이때 현대건설 잠깐 올랐었죠. 네. 계속 오른 게 아니거든요. 네. 이때 연차트로 보시면 현대건설도 이때 잠깐 2015년도에 18년도에 올랐던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이때 회복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우건설도 지금 매각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걸 오른다 떨어진다로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큰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는 게 분명히 건설주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집에 대해서 물량 공급이 없고 사실 뭐 재건축, 신축 아파트 몇 개 안 되니까 그 가격 중심으로 물량이 없이 가격이 올랐지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은 망한 건설사가 정말 많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근데 지금은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건설이나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쉴 시간이 없고 맞아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호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저기서 개발이 일어날 거고 새 아파트든 이런 건물들이 지어진다면 빅3 건설사가 2007년도 때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설주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대박 주식을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작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연차트로 보시면 증가가 되고 5년봉에 딱 갖다 놓은 종목이 올해 급등하는 너무 많죠. 이런 화신 같은 종목, 지금 이런 주식을 제가 찾는 게 목표인데, 작년에 연봉을 보시는 거예요? 네, 연봉을 저는 가장 많이 봅니다. 5년봉을 가면서 올해 쏠 수 있는, 하지만 가격은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하락을 한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또 뭐 최근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보면은 거래량은 증가되고 상승은 하지 않았어요, 많이. 근데 올해 쏘는데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5년봉에서 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락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국제강이 이렇게 올라갈 줄은 또 많은 분들 모르셨겠죠. 저도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연초에 계속 제가 좋아했던 종목인데. 작년에 거래량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죠. 작년에 근데 거래량 증가하면서 폭등을 한 종목도 좋은데 거래량 증가하면서 바닥을 잡는 종목이 또 크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일단 연차트를 꾸준하게 보시고 업황을 보셔라. 그리고 철강주가 뭐 동국제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포스코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장주 역할을 보였던 종목이 동국제강이나 뭐 세아베스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고, 뭐 세아제강, 철강주는 요새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다른 방식인데, 어쨌든 이런 낙폭과대 종목 안에서 지금은 철강 가격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쉬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도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 이렇게 조금 동국제강이 어떻게 삼성전자 사태랑 비슷하네요. 네, 동국제강은 정말 강하게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목들 보면은 특징이 월봉 신저가를 찍는 패턴이 중요해요. 월봉 신저가 패턴은 이렇게 동국제강 같은 종목이 정말 많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 신저가를 한 번 더 찍으면서 결국 스타트가 들어간 자리는 여기 월봉 20월선, 여기를 올라타면서 이 120월선을 관통하는 패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꼭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어디에 들어가야지 사실 제일 좋은 자리인가요? 동국제강을 공략한다면? 동국제강 들어간다면 이런 자리죠. 예를 들어서 월차트 60월선 정도. 그러니까 60월선. 실적으로 가격은 2월달 정도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2월달 정도. 작년 2월달 얘기하고요.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 그러니까 동국제강의 실적이 많이 오른 건 올해거든요.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정배열 만들어 놓고 결론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렇고 세아베스틸 같은 종목도 결국은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종목이고,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정배열을 바뀌는데, 이런 자리 실적으로 여기도 많이 올라 보이지만 월 차트로 보면은 여기 시작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도 있고, 또 이렇게 동국제강처럼 이 자리에서 한번 자리 잡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근처에 있는 종목을 지금도 공략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 게, 작년에 대형주 현대차가 많이 올랐지만 현대차는 작년 올해 1월이 많이 올랐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화신 같은 종목들은 올해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작년에 안 올랐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지나 그렇죠. 바닥에서 올해 스타트가 들어가고 연차트로 보면 뭐 서현 이화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뭐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결론적으로 올해 올라가는 이 폭 자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월 차트 기준에서 일단은 20월선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요 자리 60월선에서 공략하면은 조금 올라 있는 가격도 맞는데, 요 20월선 자리가 가장 맥점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국제약처럼 한번 요 자리에서 이렇게 기회를 한번 이렇게 급등 안 한 종목들은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 안에서 N자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매우 유리하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일단 네. 기술적으로 보실 때 네.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네. 월봉상 네. 20월선. 네, 월봉 20월선. 선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고. 네, 연봉 5년봉. 그러니까 5년봉. 많이 빠진 종목 연봉 5년봉.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기법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많이 빠진 종목에서 황제주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기법 안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여기까지는 안 빠지는 경우가 보통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올해 철강주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 생각해보고 건설주도 잘 보면은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안타 증권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증권주 흐름이 조금 다른 게 요런 자리였는데 연차트를 보면은 명확하거든요. 작년에 5년봉 안에 끝내놓은 종목 거래량 증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년봉을 여기를 관통을 안 했어요. 이걸 관통한 종목이 아까 보여드렸던 동국제강 요런 흐름이죠. 20년봉을 강하게 쏜 흐름, 유안타증권은 아직 쏘지 않은 흐름. 그러니까 정배열이죠. 그러니까 월봉 흐름은 여기는 120월선 올라탔는데 여기 올라탔을 때도 중요한 게 거래량이 여기서 엄청나게 터져서 확 위에 갔다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라 그냥 한번 상승 장악형 정도의 거래량으로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 또 유안타증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증권, 뭐 자동차 이쪽 섹터가 저는 주도 섹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다들 저평가된 종목. 네, 증권주는 지금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저평가인데 그렇죠. 이렇게 지루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지금 올랐던 이런 세압 S들도 보면은 이런 지루한 박스권에 있다가 스타트가 보통 들어가고 아까 동국제강도 잘 보면 박스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냐 하면 조금 미리 들어가는 경우예요. 요런 경우에 기대하다가 요렇게 되고 이런 것까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다 생각해야 이거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도 크게 갈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동국제강은 2,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2,700원짜리 가는 이 다음에는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내려올 때 모으는 여기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이런 흐름. 그래서 이 정도 안에서 스타트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연차트 20년봉을 쏠 수 있는 흐름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 현대차는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화신은 올해 오르는구나. 그러면 화신은 작년에 하나도 안 오르고 올해 결국 많이 쏘는 흐름이니까 자동차주 안에서도 올해 쏘는 종목이 있을 거고 내년에 또 크게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 요 60월선 자리에 있는 종목을 노려야 이렇게 크게 우리 2차 상승하는 걸 보이거든요. 요 월봉 60월선. 요 자리에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냐면 뭐 DY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를 자세히 찾아보면은 이건 정말 너무 비정상적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근데 연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건 또 무슨 흐름이냐면 10년 동안 떨어지고 나서 올해 거래가 증가되는 상승 장악이 이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올해 이제 오르고 있고 저평가니까. 근데 월 차트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이 상승 매집형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완전 바닥인 거고 60월선 자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인데 저평가다. 그러면 이 위를 보고 무조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평가 종목의 중요 맥점 자리에서 우리가 20월선, 60월선, 120월선을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노리는 게 매우 이제 큰 흐름상으로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